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진술 거부 중인 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체포가 됐고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묵비권 행사를 어느 정도나 하는 겁니까?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답변을 거부하겠다, 뭐 이건 모른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데 그조차 답을 안 했다면서요. 네, 어떤 말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태도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조사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위법한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위법한 수사니까 어떤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조서에 대해서 열람 날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명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피의자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죠. 네, 그렇게 이제 아예 이 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인 거고요. 네. 공수처는 사실 좀 고강도 조사를 준비를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하면서 좀 무력해졌는데 어제 총 4차례 8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했고요. 또 질문지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200페이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네. 원래 1차 때 시도했을 때 100페이지 정도 준비했었다라고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하면서 자료가 더 확보가 됐거든요. 이제 질문지를 보강하긴 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 5시부터 집행된 체포영장 10시 33분쯤에 체포가 됐죠. 체포가 됐고 11시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고,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영상 녹화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묻는 거 있잖아요. 네, 녹화는 거부했다고요. 역시 녹화도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전반적으로 다 거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쭉 진행이 돼서 종료가 된 거는 밤 9시 40분? 네, 그때 종료가 돼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넘겨졌고요. 예. 지금 체포 시한이 48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수처는 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으니까 기한이 내일 오전 10시 33분이에요.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거고요.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최대 20일을 구속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 공수처랑 검찰이 협의를 했어요. 이 20일은 나눠서 쓰자. 즉 그래서 열흘씩 나눠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겨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온전히 못 쓸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어디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수처는 아직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지금 관계자들한테 나오는 얘기로는 그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그 서부지법에서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관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지금 서부지법에서 하는 거는 판사 쇼핑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 내지는 뭐 오동훈 공수처장이랑 가까운 판사를 골라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 적부 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어요. 바로 이제 요 부분인데요. 구속영장이 48시간 후니까 내일 오전에 청구가 돼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 어젯밤에 체포적부심, 내 체포가 적당한지 적절한지 아닌지를 심사해 주십시오라는 걸 청구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꼬이는 거예요? 이걸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따져달라고 한 장소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부지법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또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음. 서부지법에서 원래는 따져봐야 되겠죠. 거기서 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따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안 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긴 거고요. 네. 근데 일단은 이거 자체는 좀 퍼포먼스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 시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뭐 중앙지법이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냥 체포 시한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이런 것들 잘못됐다라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체포 적부심 청구가 들어간 순간부터 뭔가 조사 시간을 계산해서 뺀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일단은 체포 시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대로 거죠. 유지입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예.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조사할 때 대통령 어떻게 부를까? 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표현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다만 조서에는 피의자로 표시가 되고요. 네. 그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음. 근데 이게 체포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알몸으로 신체 검사를 받고 이런 좀 이렇게 안 좋은 식으로 묘사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머그샷도 찍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음. 구속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과정은 밟지 않는데 만약에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은 영화에서 보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 지금은 체포니까 지금은 조사를 위한 체포니까 그런 게 없지만 그리고 인제 그 뭐 운동복이라든지 가볍게 사복 입고서 대기하는 거지만 구치소에서 네. 내일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구속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절차를 다 밟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정밀 신체 검사라고 해서 이제 뭐 몸 깊은 곳까지 다 보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다 밟아야 됩니다. 음. 지금 취침 장소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라고 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 전에 머무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따로 독방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 보통 이제 잠깐 머무는 거잖아요, 체포돼 있다가. 그래서 예예예. 다른 피의자랑 같이 머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독방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공수처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이제 점심은 도시락을 배달시켰고 저녁은 된장찌개를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아침은 이제 수용자들이랑 똑같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음. 이게 한 1,600원 정도 상당이라 그래요. 뭐 시리얼, 삶은 달걀, 어. 견과류, 우유 요런 게 오늘 아침 메뉴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경호원들이 그럼 이 구치소도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교정시설에선 수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경호처에서는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예. 그건 수용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예. 다만 이동하고 음. 그다음에 조사받고 이럴 때는 거기에는 경호처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관저에서 나와서 공수처까지 가는 과천까지 가는 그 길은 경호차를 타냐 호송차를 타느냐 뭐 실랑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통령 예우를 한다 해서 대통령 경호차를 탔던 거고 네. 다만 구치소 입소부터는 경호원들도 돈 터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 안에 음. 경호처가 들어가는 게 좀 모양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어제 조사까지 상황 쭉 정리해 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 주목하셨어요? 일단 그 이제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어제 그 1차 저지선을 형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예, 관저로 이제 예, 예. 들어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 좀 불러달라고 해서 공수처랑 예, 협상하는 관저로도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앙일보랑 몇몇 언론이 썼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 이제 처음에 한 4명 정도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여러 명이 들어갔는데 권영진 의원이 진짜로 국회의원 다 끌어내서 체포하라는 이야기 했냐라고 약간 날이선 질문을 권영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그 특전사령관하고 통화는 했는데 음. 국회의원을 그때 끌어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전사령관한테 통화는 했는데 예. 끌어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건지 그걸 인정을 하는 건지 어쨌든 권영진 의원이 날선 질문을 좀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치 자체를 인정을 안 한 거잖아. 여야 의원이고 뭐 다 끌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예. 증언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증언이 특전사령관에 전화해 가지고 지금 본회의장에 계엄 해제한다고 모여 있는데 빨리 뜯어내고 끌어내라라고 말했다. 그거였잖아요. 뭐 총을 쏴서라도 뭐 이제 진입해라 끌어내라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고 뭐 어제 이제 오열하고 뭐 바닥에 앉아서 오열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토리 한번 보고 가겠다. 김건희 여사는 한 10분 정도 이정 안에 같이 있다가 안으로 뭐 먼저 들어가 버리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주 묵비권 행사하는 게 이례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조사를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처음에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뭡니까? 주소, 직업 물어보고 이것도 대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거는 하거든요. 네, 네. 이건 하는데 이것까지 안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나는 이거 완전 뭐 얘기했지만 완전 인정 못 하겠다. 뭐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게 체포 구속 적부심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이제 영장 실질 심사랑 좀 다른 건데 체포 적부심은 보통 신청을 안 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예, 예.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48시간 내에 네.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청하고 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실은 체포 시간은 끝나버리니까 음. 보통은 근데 48시간. 원칙적으로는요. 체포 적부심에 걸리는 시간은 체포 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그래 뭐 원칙대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체포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또 그 전에 이미 공수처가 이제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이거죠. 중앙지법이 그러면 안 해버릴 것이냐, 서부지법으로 이걸 넘겨줄 것이냐, 음흠. 뭐 아니면 진짜로 해가지고 이거를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눈에 띌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는 어쨌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서 받았으니까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양쪽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윤석열 측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금 끝까지 파고들려는 건데 영장 쇼핑을 체포돼서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비판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체포 적부심이라는 게 워낙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례적인 일, 드문 일이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법적인 해석들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2부에 법률가인 박주민 의원 출연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체포 적부심과 구속 적부심이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치러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는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가시죠. 또 하나가 오늘 헌재 변론이 열려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두 번째 변론 잡혀 있는 날이에요. 예. 그 16일 오늘 열리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헌재랑 대통령 경호처랑 뭐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애초에 이거를 출석할 이제 가능성을 낮게 마음이 없었다. 체포가 되든 안 되든 사실상 마음이 없었다라고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속이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예. 구속 기간이 늘어지면은 예. 늘어나면은 이제 이때 헌재 출석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을 때 이제 수사기관이 이걸 받아줄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에 띄었던 건 어제 좀 유심히 봤던 건 하루 종일 뉴스를 봤는데 외신들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예. 외신들을 본 거는 세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1차 때에 또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중간에 중단된 거 5시간 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거든요. 제가 가디언만 짧게 읽어드릴게요. 영국의 가디언이 뭐라고 했냐면은 윤 씨의 체포는 많은 한국인이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한국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킨 몇 주간의 불확실성 끝에 한국의 법치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해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것에 대해서 네.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게 흔치 않거든요. 물론 쿠데타나 이런 거 아니면은. 근데 이거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가 뭐 불법이다 무슨 뭐 이런 일각의 주장들이 있지만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예. 법치주의를 지금 뭐 칭송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재조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초에는 오전부터 48시간을 좀 아껴 써야 되니까 오전부터 조사를 하려고 통보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로 조사를 좀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걸 공수처가 수용을 해서 오후 2시부터 조사가 다시 시작된다.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재개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묵비권이라면 이게 어차피 묵비권이니까 공수처에서도 뭐 그럼 2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냥 공수처는 자기 일정대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윤 끝까지 궤변. 요것은 이제 어제 체포되기 직전에 윤 대통령이 낸 담화며 메시지며 이런 걸 좀 분석해 보자는 말씀이죠. 네. 어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대통령실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서는 체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 공지문 같은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좀 다른 내용의 공지인데 그 수석 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내용의 공지가 나올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예. 오전에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했다라고 정 실장이 얘기를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다. 이런 공지를 했는데 여기에도 출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도 윤 대통령 출석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아니라 출석이다. 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네, 윤 대통령 표현들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체포된 직후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 영상이 한 2분 49초짜리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부분 한번 듣고 올까요? 네. 예.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불법의 불법. 불법이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 요 부분에 많이들 주목했죠? 네. 요약해 보면은 공수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라는 거고요. 이게 다 불법인데 다만 본인이 공수처 출석에 응한 것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을 끝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동시에 페이스북에는 자필 입장문, 긴 편지도 공개했어요. 네, 올해 초에 새해 초에 직접 쓴 글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논리 구조가 있어요. 일단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다. 증거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을 다시 한번 펼친 거고요. 그 다음 논리는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이런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했던 이런 행위들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제 체포돼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론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여론전이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한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도 또 알 수가 있는데 정 실장이 이렇게 전했어요. 마지막 말씀으로 윤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이제 관저 앞에 그 지지자들이 네. 모였을 때도 끝까지 같이 싸우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으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 갔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소환 조사 때 응했으면 다 그럴 일이 없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메시지들 한번 정리해봤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새롭지는 않아요. 계속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고 그 자필로 쓴 것도 결국은 헌재에 제출한 내용하고 2차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네. 내용하고도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가 거대 야당, 뭐 민주당을 주로 지칭하는 건데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버와 가짜 뉴스를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선관위에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계엄을 했다,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의견서를 또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얘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은 아마 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접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유불리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많을 경우에 이제 지지자들을 결집을 해가지고 다른 국면을 좀 만들어 보려는 거 아니냐.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미 뭐 법조인들도 그렇고 다 끝났다라고 사실상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이 주장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헌재의 2차 답변서를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이 냈는데 하나가 국회 유리창을 깬 이유가 예. 이렇게 다들 흥분해 있어서, 시민들도 흥분해 있으니까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회 유리창을 깼다. 의견서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예.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경찰이 막 소란스러우면 공포탄 같은 걸 쏘면은 영화에서 뭐 다 조용해지잖아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데 군대가 와가지고 유리창 깨면은 이게 흥분이 가라앉습니까? 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고, 더 황당했던 거는 포고령이 김용현이 썼는데 옛날 거를 잘못 베꼈었다. 옛날 거들 그대로 베껴가지고 정치활동 금지가 예전에 87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예. 계엄으로는 금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는. 그런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박정희가 유신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정치 활동 금지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거를 잘못 베꼈었다라는 주장은 이제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전공의 처단은 도대체 왜 그때 전공의 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옛날 포고령 보면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측은 뭔가 이번에 뭐라고 썼냐면 정확하게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금지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이거는 옛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바보 행세를 하는 건지 지금. 그래서 참 이거 헌재를 참 우습게 한다.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워낙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두 분과는 여기까지 연구하겠습니다. 연구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